한동안 조용하던 그 탈당설이 다시 나온 이유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에 경제 민주화 관련 법안 처리가 무산된 것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네. 얘기하는 거죠? 그 김 의원은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처리가 불발된 것을 두고 당 지도부와 문재인 전 대표를 향해 실망감을 표시했다고 문재인이 했거든요. 원내대표야? 문재인 현역 의원도 아닌데? 결국 모든 건 문재인 탓이다. 항상 이런 거죠.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항상 자기 탈당할 것 같이 흘려서 간을 보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분 도대체 왜 이래요? 근데 네. 지난번에 그 총리 순환사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리긴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누구를 지명해서 총리가 될 것 같으면 낙마되고 네. 낙마되고 사람의 완전 치졸한 모습을 보여주고 네. 했는데 김종인 대표가 누구의 손을 잡으려고 하는 순간 계속 그 사람 폭망하는 네. 마이너스의 손. 마이너스의 손이 지금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네. 안희정 지사도 조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먼저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지난번에도 안희정 지사와의 연대설이 나왔잖아요. 뭐 경제 참모로 같이 갈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왔다가 막 해프닝으로 끝났었는데 그때와는 좀 얘기가 다른 것 같아요. 그때는 탈당 얘기는 아니었잖아요. 당 안에서 어떤 특정 어떤 후보군을 지지하겠다는 얘기였고 지금은 탈당해서 아예 이 판을 떠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그 한국 정치인 중에서 애고가 가장 강한 사람들 두 사람이 있는 것 같아. 강한 자아를 갖고 있는 사람들. 한 분이 안철수 의원이고 한 분이 요 김종인 의원 같은데 이런 분들은 자기가 조연이 되는 걸 참지 못해. 내 이 판에서 주인공이 되지 않으면 이거를 견뎌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그런 상황에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주인공이 될 수 있는 판을 찾아서 혹은 만들어서 떠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마도 그 명분이 개헌이 될 것 같죠. 맞아요. 개헌을 얘기를 하면서 계속 지금 당 안팎으로 계속 찾고 있죠. 그러면서 한간의 설에 의해는 그 반문 세력을 중심으로 모일 거다. 김종인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근데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중심으로 누가 모여? 누가? 불가능하잖아요. 사실 손학규 네. 대표도 생각해 보세요. 네. 손학규파가 이 사람 당 대표도 했고 막 뭐도 하고 막 경기지사를 하면서 선거를 도와줬던 경기도 의원들이 몇십 명이고 막 말은 장황했어요. 네. 그래서 손학규 의원 따라간 사람 누구 있어요? 이찬열 의원 하나 있는 거잖아요. 네. 나머지는 공개적으로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누가 봐도 손학규파라고 하던 사람들도 손학규계라고 하는 사람들도 전부 다 말 같은 소리를 해라. 네. 내가 왜 나가냐. 그 사람 이제 더 이상 정치하실 분 할 상황이 아니다 라고 네. 그냥 대놓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김종인 대표도 나갈 때 누가 이분을 따라서 나갈까. 그래서 그 지점에서 간 보는 속셈이 그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상 자기 세력은 없으니까 계속 떠보는 거죠. 같이 나갈 사람 누가 있을까. 한편으로는 김종인의 효용 가치를 따져보면 이 네. 사람이 대권 주자가 아니기 때문에 일정 효용이 있는 것 같아요. 만약 이 사람이 자기가 출마한다고 하면 아무도 거들떠도 안 보겠지. 0.1%도 안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은 어차피 내 옆에서 날 도와줄 사람이라고 하면 이때는 일정한 좀 가치가 나오는 것 같은데 과연 네. 누가 받을까? 그러니까 개헌의 구심점이 누가 될까라고 생각해 보면 뭐 지금 그 지지율상으로 보면 뭐 단서가 있지만 민주당 경선 전까지는 안희정 지사가 저는 구심점이 될 거라고 봐요. 근데 네. 이분은 언제나 되는 사람의 편에 서는 사람이지 네. 될 사람을 자기가 지원해가지고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킹 메이커라고 하는 네. 말을 하는데 이 사람 메이커가 아니에요. 네. 킹이 될 것 같은 사람 편에 빨리 잘 줄을 맞아요. 서는 줄을 사람이죠. 잘 서는 정확히 거죠. 말하면. 네. 근데 이 사람이 손을 내밀었는데 꼭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 사람이 먼저 떠납니다. 네. 안희정 지사의 지지율이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지금 훅 떨어지고 있단 네. 말이에요. 네. 먼저 떠날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안희정을 위해서 본인이 헌신하고 네. 자신이 가진 걸 총동원해서 안희정의 지지율을 높여주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냐? 저는 전혀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개헌을 자꾸 얘기하는 자유한국당 있잖아요. 그쪽과 손잡으려고 저는 나갈 생각을 저는 탈당의 가능성이 좀 더 무게감 그러니까 주거든요. 결국 나가서 네. 본인이 출마하겠다는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나가서 어디랑 그냥 합정 연행을 해보겠다는 것 같으세요? 그것도 뭐 가능성 열어두고 있겠지만 지금 출마가 어려운 지형인 거잖아요. 네. 지금 출마한다 그러면 김종인을 누가 거들떠 보겠어. 자기 입장에서는 반문이 다 자기한테 모인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가 본인은 대권에 착각할 수 있겠지. 대권에 이 깃발을 들면 네. 그동안 샤이하고 있었던
많은 세력들이 유승민이나 남경필이나 이런 사람들도 예전에 내가 새누리당에 있을 때 다 데리고 있었던 사람들이고 내 말 듣는 애들이고 하니까 다 선거를 접고 대선 출마를 접고 나한테 다 올 거다 이런 생각 갖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황교안의 대안이 자기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상상인 거네요. 저는 그래서 개헌을 계속 강하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총리가 되고 싶은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자꾸 이 사람이 본인이 이야기를 안 하고 지난번에 안희정 연대설도 자기 입에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네. 주변에서 이렇게 설들이 나오는 사람은 일단 신뢰를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본인이 얘기 안 하고 주변에 자꾸 그 설을 풍기는 이유는 간단해요. 그냥 그 말을 주워 담을 수가 있으니까. 내 입에서 나가면 그건 주워 담을 수가 없지. 근데 내 주변에서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상황을 봐서 맞으면 올라타고 아니면 발 뺄 수 있고 그쵸, 뭐 이런 그러니까 진짜 구태 정치죠. 그렇죠. 네. 진짜 구태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고 진짜 정치는 말씀하신 것처럼 책임을 지는 것인데 이분은 단 한 번도 책임진 적이 없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전 이분의 정치 철학이 뭔지 모르겠어요. 한 번도 무슨 정책이나 철학에 대해서 얘기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경제민주화라고 얘기를 하죠. 네. 본인 말로는. 근데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것이 진짜 무슨 고장난 라디오처럼 매번 얘기를 하는데 네. 반복해서 이 사람의 경제민주화가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국회의원을 지금 5선째잖아요. 네. 그러니까 4선까지 했으면 4사 16년간을 했는데 그러면 법안으로 얘기를 해봤어야 네, 되는 거 맞아요. 아닙니까? 대기업의 정책에 있어서는 경제민주화를 하기 위해서 뭐 법인세는 어떻게 할 것이고 지원책은 어떻게 할 것이고 중소기업은 어떻게 할 것이고 영세상인은 어떻게 할 것이고 뭐 이것을 세금 체계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고 뭐 인적 구조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법안으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분 16년간 국회의원 하면서 단 한 건의 대표 발의도 안 한 거예요. 단 한 건에. 응? 난 진짜 의원은 그런다 치고 이 밑에 있었던 보좌진들은 도대체 뭐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어. 거기 이제 꿀보직이네. 김정은 의원실 보좌관이 꿀이네. 아무것도 안 해도 거기 되잖아. 괜찮네. 1등 직장. 옆에서 계속 설만 흘리면 돼. 우리 의원님 지금 뭐 안희정한테 간답니다. 뭐 이렇게 말만 계속 하면 되는 거지. 뭐. 이게 뭐예요? 그게 김종인의 경제민주화가 뭐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자기가 추진해서 정책을 했으면 이미 경제 민주화가 한 발은 나가 있었겠죠. 근데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데 계속 지금도 자기가 뭔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근데도. 뭐가 돼요, 되기는. 얘기 계속 해야 됩니까? 김정인 얘기 그만하죠. 네. 우리가 이분 얘기를 사실 길게 해주는 것도 이분이 원하는 걸 것 같아요. 이분은 그냥 계속 여기서 저기서 자기 이름이 막 거론돼가지고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길 바라는 거잖아요. 네. 지난번에 반기문 총장이 SNS에서도 검색해보면 내 얘기가 엄청 검색률이 높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그게 내용이 어떤 건지 간에 야, 뭐 여러 사람들이 자기 얘기를 막 거론하고 있다. 김종인 탈당할지 말지 대선 출마할지 말지에 대해서 모든 팟캐스트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 얘기를 좀 듣고 싶은 거지 몰라요. 말렸네 거기에. 그러니까 우리 그만합시다. 네. 김종인 이제 오늘 방송에서 금치거. 네. 국수 사기로 김종인 이야기하는 사람. 금치가 하니까 시사정비소가 이 팟빵에 탄압을 받고 있었어요. 그러게. 시사정비소가 안 써져. 네. 중간에 그 뭐 이상한 단어가 그러게. 근데 저희는 전혀 의도하지 않은 단어인데. 근데 이제 이거 고쳐져 가지고 써지니까요. 네. 후기 게시판에 이야기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홍보 많이 해주세요. 네. 네. 저희가 김종인 얘기를 한 이유는 사실 자, 삐. 국수 싸세요. 국수. 네. 김모 씨 얘기를 한 이유는 저희가 사실 개헌 때문이죠. 자꾸 개헌 카드를 지금 계속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잖아요. 네, 저 여권에서 주로 이 개헌 이야기가 논의가 되고 있는데 최근에 안희정 지사도 여기에 가세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개헌 3년 임기 단축에 자기는 응할 의향이 있다. 그러면서 뭐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탄핵 이후에는 아마 문재인 대표도 이 요구에 거부할 수 없을 거다. 이렇게 문재인을 또 끌어들이는 발언을 하셨어요. 일단은 조금 하나 정리해서 보자면 그 전까지 나왔던 개헌론이라고 하는 것은 대선 전 개헌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선거 전에 개헌해서 다음에 뽑힐 대통령의 임기 자체를 아예 3년짜리로 하자. 아니면 총리나 내각제로 가자라고 하는 논쟁들이었는데 지금 이제 그거는 물리적인 시간이 도저히 불가능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지금 모든 주자들도 그 주장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자유한국당만은 그걸 여전히 주장을 하고 있죠. 뭐 근데 그래 봐야 별로 길게 얘기할 필요성은 없는 집단이 된 것 같고요. 네. 근데 다만 지금 개헌과 관련한 어떤 특위처럼 만들어서 그 사람들의 정권을 주면
다음에 당선되는 대통령이 그것을 수용하겠다라고 하는 얘기까지로 지금 진도는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개헌이 뭔지 지금 개헌이라는 말이 헌법을 고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개헌, 그 권력 구조를 좀 재편해 보자 하는 그 개헌 논의인 건데 이 사람들이 뭘 주장하는지 먼저 좀 뜯어볼 필요가 있을 것 예. 같아요. 근데 사실 개헌을 주장하는 거는 87년 체계의 그 산물인 현행 헌법이 한계에 봉착했다는 거에 그 대부분 공감을 하면서 개헌을 하자고 처음에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근데 그 여론이 이제 다른 걸로 바뀌어서 넘어가고 있죠. 87년 체제라고 하면 그냥 뭐 그렇게 거창하게 얘기할 것도 없이 그냥 5년 단임제를 고쳐보자. 네. 그리고 대통령한테 권력이 집중되니 요걸 좀 이렇게 분산시켜보자 이런 건데 그거 외에도 헌법의 다른 조항들도 고치자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기본적으로 이미 헌법이 만들어진 지가 30년 네. 가까이 흘러갔기 때문에 헌법은 대통령을 어떤 선거로 뽑을 거냐, 대통령 임기가 몇 년이냐라고 하는 것만 써져 있는 게 네, 아니지 않습니까? 맞아요. 우리의 영토의 범주를 어떻게 볼 것이냐, 아니면 행복추구권의 범주는 어떻게 할 것이냐, 환경권이나 여성권이나 뭐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할 것이냐, 노동권 어떻게 할 거냐, 네. 이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건데 이제 이게 시대가 바뀌었으니 한번 다시 리셋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냐, 시민의 기본권이라고 하는 측면을 다시 고민해보자라고 하는 논쟁이 중요한 것인데 네. 결국 정치권은 이런 얘기들은 쏙 빼버리고 맞아요. 네. 대통령 임기 어떻게 하지? 그러면 혼자한테 다 몰아주니까 나는 대통령이 안 될 것 같으니까 3명, 4명이 힘을 좀 나눠서 갖는 건 어때? 라고 하는 논쟁으로 지금 끌고 가는 아주 네. 나쁜 개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